유형을 익힌다 하는 측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거 얘기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례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게 왜 그런 사례를 들었나? 그 사례가 왜 부합한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면접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석입니다. 저는 이제 광문술도 하고 면접도 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석이고 그 다음에 또 소개를 해줘야지 옆에, 그죠? 심층 면접의 유망주 유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려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가장 가까운 해라고 해야 되겠죠. 18학년도 문제인데 고려대학교 그 면접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모의 면접 문제입니다. 모의. 그러니까 실제 면접장에서 활용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우리 면접 유형은 이렇게 돼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건데 뭐 이거나 뭐 예전에 했던 문제들은 다 마찬가지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유형을 익힌다 하는 측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가나다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1, 2, 3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제가 좀 먼저 읽어볼게요. 1번 질문, 제시문 가나다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단어 혹은 개념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이게 이제 1번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면접 문제를 풀 때든 뭐 논술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냥 질문 한 개만 보고 막바로 매달리면 안 돼요. 다른 질문들도 같이 보면서 이제 연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질문도 이제 파악해야 되지만 제시문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다를 다 보고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과학 과정에서 질문 1에서 답변한 단어 혹은 개념을 나타내는 사례를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 질문은 뭐가 되는 거냐면 1번에서 얻은 그 답이 근거가 돼서 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3번은 완전히 이제 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 1과 2에서 답한 내용과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 사례를 들고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 2, 3번 문제들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한 덩어리의 연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1번의 공통 그다음에 2번은 이제 1번과 관련된 어떤 사례들 이런 걸 해주면 되고 그리고 사례를 얘기할 때도 이유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거 3번은 1기와는 또 반대되는 쪽으로 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제시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시문 좀 읽어주세요. 제시문 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주가 탄생한 후 비교적 나중에 만들어진 태양계는 여러 세대에 걸친 별의 진화 과정과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된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 수소, 헬륨, 그리고 약간의 리튬으로 구성된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별과는 달리 태양계에는 약 90여 종의 원소가 존재한다. 자, 우리 지금 이제 가제시문을 읽었는데 가제시문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뭐가 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왜냐면은 뭐 가제시문 하나만 가지고서 1번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려고 그런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지. 왜냐면 공통으로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나머지 제시문을 보면서 어떤 그 가제시문하고 나제시문 혹은 다제시문까지 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비교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비교를 해야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죠? 공통점? 그렇죠. 또 공통점 보통 이제 비교는 이제 공통점하고 또 이제 차이점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1번 읽어봤고 나제시문 읽어주세요. 네,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분자이고 분자량도 작다. 네. 하지만 많은 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커다란 분자는 분자량도 크다.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 분자는 분자량이 아주 큰 분자를 말하며 작은 단위의 단량체 혹은 단위체들이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네. 이러한 고분자를 이용한 물질들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 많고 각기 다른 단위체로부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가를 읽었고 나를 읽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하면 뭐 대충 눈치가 올 것 같은데? 그쵸, 한 2개 정도 했을 때도.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은 뭐 1번 가나다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단어를 혹은 개념을 말하라 그랬는데 대충 뭔가 이제 감이 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얼른 답을 하면 안 됩니다. 뭐까지? 다제시문까지 보고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제시문 읽어주세요. 네, 핵에서 전사된 RNA는 세포질로 나와서 유전 암호의 번역 기구인 리보솜을 만난다. 리보솜은 RNA의 염기를 3개씩 읽으면서 RNA가 가진 정보를 아미노산으로 번역한다. RNA의 정보에 따라서 20종의 아미노산이 리보솜에서 이용되고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가 다음 아미노산과 축합 중합 반응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유전 정보에 따라 다른 아미노산들이 계속 펩타이드 결합하여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1차원으로 배열된 연속된 아미노산 배열이 아니라 3차원 입체 구조를 형성해야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기능을 한다. 대충 뭐 이제 봤으니까 뭐 내용이야 이제 가제시문은 이제 뭐 물리라고 해야 될까요? 물리 영역? 뭐 지구과학이라고 할까? 물리나 뭐 지구과학 혹은 뭐 통합과학이라고 볼 수도 그렇게 있겠죠. 볼 수 있고 네. 나는 좀 화학, 다는 뭐 생물학. 근데 뭐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다도 이제 화학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 등장합니다. 축합중합 반응의 어떤 예로서. 그리고 나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고분자 물질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이제 중합 과정이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다제시문이 나제시문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역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중합의 한 사례로서 이렇게 보는데 저 유대영 선생님 저기 뭐야 1번 답 뭐예요? 이제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어느 정도 또 문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이제 좀 잡을 것 같아요, 감을. 우선은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뭐 결과를 먼저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단위에 해당하는 기본 요소가 있고 그 기본 요소들의 뭐 상호작용, 뭐 어떤 반응 등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 혹은 다양한 고분자 물질들 또 더 나아가서 뭐 다양한 RNA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에 대해서 답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그 단어나 개념 뭐 예를 들면 다양성 이렇게 해주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부분들을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유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엄밀하게 좀 들어갈 내용들이 좀 더 있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가제시문 같은 경우 이제 다양성의 근거로서 얘기할 수 있는 바가 뭐가 있냐면 뭐 90여 종의 원소가 존재한다 이런 걸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분자 물질들은 매우 많다 종류가 많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다제시문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이 무지하게 다양해요, 그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숨겨진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냐면은 아까 우리 유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로 다른 물질들이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90여 종의 원소가 존재한다 할 때 이 90여 종의 원소가 만들어지면 무슨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제시문에 핵 뭐라고 하면 돼요? 핵 뭐라고 하면 돼요? 예. 뭐 핵융합이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추가 질문이 그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은 교수가 아마 이런 질문 하겠지. 뭐냐면 헬륨은 뭐로 만들어졌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이렇게 뭐 전자도 있고 뭐 원자 핵도 있고 뭐 중성자도 있고 뭐 이제 물리 원을 또 공부한 친구들은 더 나아가서는 뭐 사실 소립자, 미립자까지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 원자 4개요, 4개. 네. 2개가 아니라. 4개. 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 근데 이제 핵융합 반응에 이제 특징이 있죠.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태양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 아인슈타인의 이쪽 수학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무식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물리 너무 오랜만에 봐서. E는 MC 제곱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한테 그럼 추가 질문 해주세요. 그럼 제시문 나에서도 네. 이런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질 때 네. 뭔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뭐 질량 결손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제시문과 다제시문을 이제 통트는 개념이 이제 중합이거든요. 중합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분자량이 큰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 되듯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합을 할 때 이제 요소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중합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다제시문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 같은 경우는 이건 축합 중합이라고 합니다. 축합 중합은 어떤 거냐면은 그 카르복시기하고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 그 아미노산의 결합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카르복시기하고 아미노기가 서로 반응을 하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어요. 탈 무슨 축합 이렇게 얘기하지. 탈 무슨 답변해봐요 여러분들. 응? 워터입니다. 워터. 탈수축합 반응.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합중합의 경우는 뭔가가 빠져나가는 형식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중합 반응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첨가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뭔가를 넣어줘 가지고 넣어줘서 이제 중합이 이루어지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답변하면 저 몇 점 주실 거예요? 100점 드려야죠. 당연히 줘야지.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례들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글쎄 뭐 이제 사실 면접 시간이 그렇게 네. 길지 않기 때문에 또 바로 15분 2번 정도. 네, 2번 2번 7분인가 8분인가 그렇게. 2번 3번에서 또 더 유의미한 것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2, 3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2번 질문이 뭐였냐면 과학과정에서 이 질문 1에서 답변한 단어 혹은 개념을 나타내는 사례를 들고 이유를 설명하라. 요 부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다 떠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이 뭐냐면 질문 1과 2에서 답한 내용과 반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질문 1과 2를 아우르는 개념은 다양성 내지는 연결 이런 요소들입니다. 혹은 많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답변할 때 꼭 다양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많다 이래도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3번은 뭐가 되겠어요? 다양을 우리가 1, 2번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는 이 3번은 저거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양함의 반대로는 뭐 다양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유일성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유니크한 거, 유일. 다양은 이제 버라이어티. 영어로까지 답변을 했네요, 제가. 그죠? 영어로도 질문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죠? 뭐 전공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요 답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드릴 건데 그 1, 2번 쪽은 다양이고 3번 쪽은 유일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답변을 할 때 그 유일함에 관련된 어떤 사례를 들고 이유를 설명하라 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일함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냥 뭐 달라당 그냥 첫 번째로 한번 찝어본다 그러면은 수학적인 개념들이 저는 뭐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뭐 사실 수학과 지원하시면 수학 개념 얘기하죠. 조금 좀 더 복잡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저희가 반대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이 녀석들끼리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저는 반대되는 사례로서 제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일종의 그 개념을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양함이라는 거를 하나의 큰 집합이라고 하면은 유일 쪽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원소로 취급해 주면 될까요? 그렇죠? 원소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지만 그 원소와 원소가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함이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게 뭐 수학적인 개념도 있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리에서 보면은 이제 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F는 ma가 있고 R자 힘이 있고 그거를 다시 쪼갤 수 있는데 이제 힘 같은 경우에는 쪼개도 그렇고 합쳐도 그렇고 사실 그 특징적인 것들이 뭐 다르지가 않죠. 그쵸. 다 똑같은 힘이죠.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구조로 이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 이 제시문 자체가 3번과 2번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어떤 사례라는 형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요 문제의 어떤 특징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건데 수소가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면 헬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헬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튬, 탄소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유일함이라는 건 그 최초의 어떤 원소 역할을 한 것은 수소다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거기로부터 다양한 형식의 원소들이 유래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수소도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수소란 놈이 그냥 나는 수소야 이러고 있는 건 아니거든. 수소 속에도 들어가면 개별 원소들이 있죠. 원소 수학적인 용어로는 원소가 되는 거고, 그지? 수소 속에도 뭐가 있어요? 원자, 핵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죠. 그리고 수소의 원자핵을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양성자라고 하죠. 오늘 유령 선생님이 거의 어렵습니다. 물리 때문에 네. 뭐 그래도 또 더 나아가면은 양성자도 양성자도 이제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쪼개서 볼 수가 있거든. 양성자나 뭐 중성자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쪼개 가지고 그거 뭐라 그럴까? 그 이름이 영어로 된 건데 앞자가 쿼, 뒷자는 쿼크 이런 거. 근데 쿼크 지금 우리가 발견했나? 네, 쿼크도 발견됐고 뭐 제가 좀 자신이 없긴 한데 뭐 소립자나 뭐 미립자나 이런 것들도 뭐 이론으로 있던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죠. 실험을 통해서.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그냥 아미노산이라는 하나의 어떤 단위체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아미노산으로부터 이제 단백질이 유래됐다. 그러니까 하나 유일한 어떤 형식의 아미노산. 실제로는 우리 우주에는 그 20종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다양한 단백질이 나왔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아미노산 자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또 봐줘야 되겠죠. 뭐로 들어가면 되냐? 원자를 보면 되겠네. 아미노산이 분자니까 원자로서 뭐 탄소, 수소, 산소, 산소, 뭐 질소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 내용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의미로서 서로 우리가 이제 갖다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거예요. 또 뭐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2번 따로 3번 따로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두 개를 뭉쳐가지고 유일함으로부터 다양함이 유래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잡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면서 상대적인 걸 보면 되는 거지. 방금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게 있어요. 유일함으로부터 다양한 게 나온 거. 지구상의 생명은 매우 생명 현상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이 유일함이 있었어. 출발점. 그 뭐냐면 몇 학년 전인지 기억나세요? 35억 년 전이든가? 저는 기억이 안 나죠. 물속에서 세포였던 시절 있잖아. 하나의 세포로부터 어떻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최초의 세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물체의 공통 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하나의 세포로부터 이 다양한 생명 현상들이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최초의 하나의 세포. 그게 나중에 다세포되고 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35억 년 전에 물속에서 첨벙첨벙하고 있었잖아. 그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답할 수 있는 가지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하고 나니까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된 문제 또 다른 걸 하나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건데 실제 이 문제가 그 문제의 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문제 자체는 그냥 모의야, 모의. 그러니까 이렇게 떠드시면 된다, 이 얘기고. 그리고 이 지금 세 가지 문제를 보면서 뭐 이석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세 개의 문항이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1, 2, 3번의 이야기가 반대되는 것도 물어보고 또 그거에 해당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기본은 이제 1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당하는 단어 혹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검증하는 도구로서 반대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례도 물어보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1번 문제가 제 생각엔 이제 중심 문제고 2번, 3번은 1번에 해당하는 어떤 답이 얼마나 그 정확한 답인가 정말 제대로 알고서 그 이유를 제대로 들었는가를 2차, 3차 검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파생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점들을 또 생각하면은 지금 뭐 2번, 3번도 그렇고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문제도 그렇고 고려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이 예시 문제가 되잖아요. 사례를 계속 들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유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오늘 이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지만은 사례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게 왜 그런 사례를 들었나, 그 사례가 왜 부합한다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뭐 그러면 그 보통 이제 고대는 면접 시간이 15분이거든요. 15분인데 7분인가 8분 동안은 그 서류 관련된 걸 질문하고 이제 요 문제 이 심층 질문 역시 한 7, 8분 정도 걸릴 거라. 그러면은 이게
이 뭐 그 저기 뭐 좀 더 뭐 심오한 무슨 원리가 그 답변할 시간은 거의 없는 수준. 근데 이게 또 올해, 그러니까 뭐 올해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우에는 또 면접 시간이 상당히 좀 늘어났잖아요. 뭐 그만큼 사실 문항 수도 늘어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는 조금 더 나아갈 또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보거든요. 얼마든지. 예. 나 같은 경우 이거 질문하고 싶어지네 갑자기. 카르복시기의 원소기호 얘기해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얼마든지 질문할 수가 있죠. 전공에 따라서는 또 더 디테일한 질문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저는 이제 전공이 수학이니까 제가 만약 수학과 교수님이라면은 뭐 여기서 이제 2번에서 얘기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그걸 뭐 수학적인 모델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수학적인 모델 뭐 있어요? 뭐 가장 쉬운 거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수학에서도 대수가 될 거고 대수 영역에서는 이제 뭐 x, y, z들이 나오죠. 그리고 x, y, z들이 뭐 더하고 곱하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연산 과정을 거치면 다양한 다항식이 나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수학과는 좀 말하는 게 좀 다르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근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럴까 매달릴 만한 그런 저 느낌은 좀 안 들어. 문제가 좀 너무 그냥 예시형이라 가지고 가이드를 주는 거죠. 뭐. 가이드 정도 그 정도인데. 그리고 또 오늘 뭐 이 문제를 다룬 이유는 그래도 이제 18학년도라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최근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러니까. 이제 올해 문제도 곧 이제 나오겠죠. 조만간에 나오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 아주 심오하게 한번 풀이를 좀 해볼 생각. 조금 사실 조금 심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들만 이렇게 있는데 사실 고려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또 시각적인 소재도 활용을 하긴 하니까 그런 문제를 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악보가 나오는 거. 아, 그렇죠. 그 문제 저 좋아합니다. 그 문제가 원래 이 문제의 그 원류요. 악보도 나오고 시도 좀 있어야 되거든. 극도 있었고. 극도 있었고. 뭐 그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면접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그러나 부담 가져야 될 일면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좀 이런 형태라는 사실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면접이나 논술이나 공통점이 뭐야? 그냥 모르고 가서 모르고 시험 보는 거거든. 알고 보면 그게 더 나은 건데, 그지?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이랑 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점 중 하나가 통상 이제 고려대 면접, 심층 면접 또 이러면은 대학교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공통과학 교과서나 잘 읽으면 되는 거지. 그 정도. 네, 우리는 지금 진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면접 문제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대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